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민수라는 28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민수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병원 건물과는 대조적으로 민수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는 칠순이 넘은 할아버지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린 후 할아버지가 밤새 괜찮으셨는지 확인하는 것이 민수의 일과였습니다. 어머니는 민수가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민수는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야간학교를 다니며 낮에는 일을 했고 겨우 졸업한 후에도 변변한 기술이나 학력이 없어 이곳저곳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병원 청소 일은 용역업체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날도 민수는 새벽 6시부터 병원 곳곳을 청소하며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1층 외래 진료실부터 시작해서 각 층 복도, 화장실, 계단까지 구석구석 닦고 쓸어야 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은 먼지와 배기가스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왼쪽 귀에 난청이 있어 보청기를 끼고 있었지만 그 때문에 일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꼼꼼히 일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화장실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세면대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꼼짝도 하지 않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7시가 넘은 이른 아침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병원에 오신 분이 있다는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창백해 보여 걱정이 되었습니다. 숨을 헐떡이 쉬는 모습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청소를 빨리 마쳐야 다음 구역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아파하시는 아버지를 매일 보살피고 있던 터라 몸이 안 좋아 보이는 어르신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안 좋으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안하다만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겠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물이 필요해서 그러네. 할아버지는 나이에 비해 또렷한 목소리로 하지만 예의 바르게 정중한 말투로 부탁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칠게 말하실 법한 상황인데도 처음 보는 청소부 아저씨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입고 계신 옷은 그리 비싸 보이지 않는 평범한 재킷과 바지였고 신발도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만은 굉장히 또렷하고 깊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 바른 말투와 품위 있는 자세에서 뭔가 특별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할아버지께 다가가 팔을 부축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가면 제가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정수기가 있으니까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걸으실 수는 있으시겠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혼자 물을 떠다 드릴 수도 있었지만 몸이 안 좋으신 할아버지를 화장실에 혼자 두고 가기가 그랬습니다. 만약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고맙네. 그럼 좀 부축해 주겠나? 약만 먹으면 금세 괜찮아질 텐데. 할아버지가 민수의 팔을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이른 시간이라 휴게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소파에 앉게 해드린 후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약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시더니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수가 안쓰럽게 물었습니다. 응, 고맙다. 젊은 사람이 요즘 사람들 같지 않고 마음이 참 따뜻하네. 덕분에 큰 신세를 졌어.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자주 모시고 다니는데 할아버지를 보니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러면서 민수는 잠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씁쓸해졌습니다. 집에 계신 아버지도 이렇게 어디선가 몸이 안 좋으실 때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민수의 유니폼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니폼을 보니 이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가보네요. 이렇게 좋은 직원이 근무하는 거 보니 참 좋은 병원인가 봅니다. 민수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병원 직원이 아니라 그냥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정식 병원 직원이 되려면 엄청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 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괜히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셔서 누워 계시거든요. 거기다 치매 기운이 있으신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살고 있어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말을 하고 나서 민수는 생각해보니 처음 보는 할아버지에게 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 싶어 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이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야, 박민수, 지금 뭐 하고 있어? 근무 시간에 여기서 놀고 있냐? 이 과장이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질렸습니다. 이 과장은 병원시설관리부 소속으로 용역업체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용역업체 직원들을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며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할아버지 한 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약을 드셔야 한다고 하시길래 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공손하게 설명했지만 이 과장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 눈치 보며 일하는 줄 알아? 그리고 직원 휴게실에 이상한 사람 막 데려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 과장은 계속해서 흥분한 채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당신 시간당 얼마 받고 일하는지 알아? 왜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어? 당신 원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민수는 이 과장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근데 큰 소리는 좀 자제해 주세요. 지금 이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하지만 이 과장은 민수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큰 소리 내지 말라고. 당신이 감히 나한테 지시를 해? 이 과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휴게실 안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 앞에서 이런 창피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분, 그 직원도 이 병원 직원인 것 같은데 의료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환자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할아버지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비판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과장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더욱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는 직원 휴게실이고 환자분들이 들어올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이 과장은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병원 정식 직원이고 이런 용역업체 사람들 관리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이 병원의 환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소? 하지만 이 과장은 할아버지의 평범한 옷차림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병원 진료비가 얼마인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강남에서도 제일 비싼 병원 중 하나라고요. 할아버지처럼 이런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막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과장의 말은 명백한 신분 차별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나가시죠.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이끌며 휴게실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은 그들이 나가는 뒤에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별의별 사람 다 끌어들여서 일이나 제대로 하지. 그의 목소리는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민수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할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민수는 할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제가 왼쪽 귀에 난청이 좀 있어서 보청기를 끼고 있거든요. 여기도 어렵게 들어왔는데 보청기를 끼다 보니 가끔 잘못 들을 때도 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리면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과장님 기분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민수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히 저 때문에 기분 나쁘셨을 텐데. 할아버지는 오히려 민수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자네가 더 혼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미안해. 민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이따가 커피라도 한 잔 사다 드리면서 싹싹 빌어야죠. 뭐 그래도 저 같은 사람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에요. 민수는 스스로 위로하듯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시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내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근데 이것도 인연이라고. 이름이 어떻게 되나? 이름이라도 알아두고 싶네. 민수는 제 이름이요? 아, 저는 박민수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박민수. 좋은 이름이네. 앞으로도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네 같은 사람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민수는 다시 배시시 웃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뒤에도 바로 가지 않고 민수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 서 계셨습니다. 민수가 얼른 가시라고 손짓을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민수는 다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 과장에게 불려가서 아주 기분 나쁘게 잔소리를 들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상한 사람 막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소장님은 직원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라며 용역업체 김 소장님까지 불러서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 소장님이 제대로 혼이 나고 민수는 어렵게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김 소장님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나? 자네가 그럴 사람도 아닌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약을 드셔야 한다는데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 때문에 소장님까지 험한 꼴 당하시게 해서 죄송해요. 민수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김 소장님은 됐어. 그럴 수도 있지. 이 과장 저놈은 참 인성 자체가 글러먹었어. 아까 자네한테도 막말 심하게 했겠네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김 소장님은 민수의 어머니뻘 되시는 분으로 민수의 청력장애를 알고도 흔쾌히 채용해 주시며 열심히 하게나.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꼭 좋은 일 생길 테니까라며 항상 용기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 때문에 볼 꼴 못 볼 꼴 다 본 것 같아서 민수는 그저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님은 언제나 그렇듯 민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먹고 다시 힘내자라며 그저 웃어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퇴근 후 집에 갔는데 주방 식탁 위에 과일부터 한우까지 고급 음식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볼 수 없는 비싼 과일들과 포장지만 봐도 최고급인 것 같은 한우 세트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 이거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겠니? 어떤 회사에서 얻어온 거라고 하던데 너 모르니? 오히려 아버지가 놀라서 되무셨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와서 박민수 씨 맞냐고 묻더니 어떤 젊은 남자가 잔뜩 놓고 갔다는데 민수는 더욱 당황해서 회사에서 저한테 이런 걸 다 보냈다고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급히 김 소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소장님, 혹시 회사에서 과일이랑 한우 이런 것들 보내주셨어요? 아니, 회사에서 누가 그런 걸 보내. 우리가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 김 소장님도 놀란 듯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박민수 씨 맞냐고 묻더니 어떤 젊은 남자가 잔뜩 놓고 갔다는데요. 민수가 다시 물었지만 김 소장님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글쎄, 아무튼 우리 회사에서 보낸 건 아니야. 근데 자네 이름 말하고 두고 간 거라면 누가 아는 사람이 두고 간 거겠지. 그냥 감사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보내준 사람 찾으면 고맙다고 인사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냥 썩혀서 버릴 순 없잖아. 그냥 먹어야지. 누가 그런 비싼 것들 그냥 갖다 줬겠어. 김 소장님이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민수 가족은 한우를 구워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은 평생 먹어본 것 중 최고였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몸이 안 좋아서 평소 음식을 잘 못 드시던 아버지도 그날은 한우를 참 많이 드셨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으신 할아버지도 이게 뭐냐, 참 맛있구나 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이 병원 본부 직원이라는 사람이 용역업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혹시 박민수 씨가 어떤 분이시죠? 라고 민수를 찾았습니다. 저가 박민수인데 누구세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좀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민수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정색 양복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하니 그저 놀랄 수밖에요. 그 모습을 본 김 소장님이 저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죠? 우리 직원이 뭐 잘못했나요? 라며 민수와 그 남자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 병원 본부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이사장님이 빨리 모시고 오라고 해서요. 죄송하지만 급해서 그러니까 같이 빨리 가주시면 안 될까요?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던 순간 민수는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이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고 단지 얼마 전에 모르는 할아버지 한 분을 직원 휴게실로 모시고 들어간 것 그것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수의 마음을 알아챈 듯 검정 양복을 입은 남자가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며 위로했지만 민수는 이미 혼이 반쯤 나가 있었기에 그 사람의 말이 온전히 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죄 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며 검정 정장을 입은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 팀장이라는 사람이 병원 내에 있는 고급 식당 룸으로 민수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룸에 들어갔지만 너무 떨려서 감히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는데 누군가 그동안 잘 지냈나? 내가 보낸 과일이랑 고기는 잘 먹었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민수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룸 테이블 정가운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민수를 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민수는 놀란 토끼 마냥 서 있었기에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못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직 못 알아보는 모양이구나며 할아버지가 다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보는데 갑자기 누군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다행입니다. 민수가 그 할아버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는데 주변에 검정색 양복을 입은 한 사람이 민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괜찮네, 비켜주게나라며 양복 입은 사람에게 말했고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나? 그때는 정말 고마웠는데 내가 은혜 꼭 갚겠다고 하지 않았었나? 할아버지가 다시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정신이 돌아온 민수가 주변을 둘러봤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민수가 주눅이 들어 다시 고개를 숙였는데 그런 민수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다들 나가 있게 우리 둘만 얘기하고 싶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그게 좀 이라며 검정색 양복 입은 남자가 말했지만 자네만 남게나.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라고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눈치를 보더니 하나둘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민수가 놀라서 물었는데 옆에 남아있던 남자가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사장님이십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사장님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혀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괜찮네. 이사장이고 나발이고 그때 자네가 안 도와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나? 이사장님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앉게나. 이사장님이 민수에게 의자를 권했고 민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잘 지냈고? 아직도. 아니, 이사장님도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끝까지 모셔다 드렸어야 했는데 그날 그렇게 가시고 나서도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민수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알고 있네. 자네가 나를 뒤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건 말이야. 다 알고 있었네. 이사장님이 다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이사장님을 보며 민수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래도 안색이 많이 좋아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자신이 일하는 그 대형 병원 이사장님과 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던 중에 자네 지금 그 일에서 얼마나 받고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긴 왜야, 내가 자네를 스카우트 하려고 하지. 이사장님이 큰 소리로 껄껄 웃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때 민수는 정말 당황하고 있었는데 자네 혹시 운전을 할 줄 아는가? 라고 이사장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운전이요? 운전은 할 줄 압니다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배달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사실은 나의 개인 수행 운전기사가 몸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그만뒀다네. 그래서 우선 우리 비서실 팀장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자네를 보고 딱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개인 운전기사라고 해도 뭐 많이 할 것도 없는데 출퇴근하는 거 그것만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워낙 나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해서 운전할 일도 별로 없긴 할 거야.
이사장님이 다시 활짝 웃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날도 혼자 오셨던 겁니까? 그렇다네. 내가 온다고 하면 다들 난리를 치지 않겠나. 그래서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그냥 혼자 다니고 있네. 그리고 나는 오래전부터 수행비서 없이 홀로 병원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다니는 게 몸에 배어 그렇게 다니고 있네. 그날은 내가 평소 지병이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나도 당황하고 있었네.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날 약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었지. 거기다 자네가 그렇게 날 도와주기도 했고. 이사장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떤가 한번 해볼 텐가? 이사장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사장님 운전기사를 하겠습니까? 민수가 조용히 말했는데 이 사람아, 운전기사는 그냥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네 같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면 금상첨화고 말이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민수는 자신이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됐거든요. 운전기사는 정규직인데도 그럼 자네는 우리 병원 정규직이 되는 거야. 거기다 원래는 처음이면 인턴부터 시작하는데 자네는 특별 채용으로 주임부터 줄 건데 싫다는 건가? 이사장님이 민수를 놀리듯이 바라봤습니다. 네, 주임이요? 민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니까 주임 말일세. 이사장님이 다시 껄껄 웃으셨습니다. 사실 민수는 말이죠. 그동안 이 과장의 갑질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 사람한테 하도 시달리다 보니 주임이라는 직책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연세 많으신 김 소장님한테까지 그렇게 함부로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민수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자 어때 한번 해볼 텐가. 그럼 자네도 그 이 과장이란 사람하고 같은 직책이 되는 건데. 아니면 그 괘씸한 이 과장 한번 혼내주려고 과장으로 달아줄까? 민수의 마음을 눈치챈 듯 이사장님이 다시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아버지한테도 제가 정규직이 되는 것이 꿈이긴 한데 말입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는데 그 말에 이사장님이 자네 정도면 잘할 수 있고 말고. 그럼 자네 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나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민수를 보며 그래,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 이사장님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잠시 후 이사장님이 비서실 팀장에게 내가 부르라고 했던 사람을 불러오게 나라고 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지금 밖에 대기 중입니다. 들어오라고 할까요? 그래, 들어오라고 하게나. 이사장님의 말에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쭈뼛쭈뼛거리며 룸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이 과장이었습니다. 그런 이 과장을 보던 민수가 순간 벌떡 일어나서 아니, 이 과장님, 여기 어떻게? 하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 민수 모습을 보던 이사장님이 이 과장을 보며 인사하게. 여기 박민수 주임이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과장이라고 했던가. 혹시 자네 이 사람 기억나나? 라고 이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아, 네, 이사장님. 이 과장이 말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잖나. 내가 누구인지 그냥 거지 할아버지인 줄 알았잖나. 이사장님의 얼굴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미처 못 알아뵙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이 과장의 허리가 90도로 접혀져 있었는데 자네는 인성 자체가 잘못되었구만. 그날 내가 이사장인 걸 못 알아봐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자네가 한 행동 자체가 문제란 말이야.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문제인데
용역회사 직원이 자네 부하 직원인가? 그리고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용역업체 직원은 우리 병원의 협력업체 아닌가? 그런데 자네가 한 행동은 우리 병원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이었어. 알겠나? 그때 이사장님의 표정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과장이 울먹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사장님은 어디 협력회사 직원에게 반말을 한단 말인가? 우리 병원 직원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라며 한숨까지 쉬었습니다. 김 부장 들어오라고 하게. 이사장님이 다시 누군가를 찾았고 잠시 후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나. 이사장님이 불령을 내렸고 김 부장은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됐네. 나가보게나. 이사장님이 이들을 내보냈고 그러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화한 표정으로 그리고 자네는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겠나? 라고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던 일 마무리하고 바로 출근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가 다시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그럼 곧 다시 보자고. 이사장님이 활짝 웃으며 나가셨고 민수는 얼마 뒤 이사장님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받은 것은 이사장님이 정장까지 다 준비해서 주시면서 집에 가서 아버님께 정규직 됐다고 말씀드리게나. 힘드신 아버님 소원이 자네가 정규직 되는 것이었다며라고 활짝 웃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이사장님은 박주임, 앞으로 잘 부탁하네라며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이사장님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휴무날에는 전에 일했던 곳으로 맛있는 것을 잔뜩 사서 찾아갔습니다. 아유, 우리 박주임 왔구나. 김 소장님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내가 자네 잘 될 줄 알았어. 자네가 착하니까 정말 잘 됐고만이라며 소장님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소장님이랑 여기 이모님들이 다 챙겨주셔서 제가 잘 된 거예요. 저도 이 은혜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김 소장님이 민수를 꼭 끌어안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놈의 이 과장 때문에 아주 한이 맺혔었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싹 다 내려가는 것 같다라며 큰 소리로 웃으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 과장 소식 들었어? 지방 분원으로 발령났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문책성 인사라고 하던데. 근데 그 성격에 반성이나 하겠어? 김 소장님이 속 시원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그랬으면 좋겠네요. 소장님 같이 좋은 분에게도 함부로 했던 게 많이 속상했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소장님과 한동안 대화를 나눈 후 자주 놀러 올게요 라며 민수가 인사를 했습니다. 워낙 정이 깊은 곳이라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뒤에도 민수는 그곳에 자주 들러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답니다. 참 힘든 인생이었지만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고 민수에게도 그런 날이 온 것입니다. 진심으로 남을 도운 선행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모시고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민수의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